상수 K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은 3차 함수로 놨고 곡선 fx 위의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이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짜리 직선이 다시 만나는 Y절편이 C. B가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일 때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 밑줄 AC가 지름이니까 각 ABC가 직각인 거죠. 그래서 각 A, B, C가 2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될 것 같고, 즉 AB와 BC가 수직이라는 얘기네. AB와 BC가 서로 이렇게 수직이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B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걸 알죠. 그렇다는 거는 AB의 기울기는 플러스 5가 되겠네. 그럼 F' 마이너스 1이 5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렇게 접선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너가 Y축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거 계산해 보면 K가 얼마 나오죠? F' 마이너스 1이니까 3x 제곱이면 3 플러스 K 2 나오네. K가 2가 나오면 모든 근합이 마이너스 2 그럼 0에서 다시 만나네요. 어이? 약간 이상하지 않나? A가 아닌 점 접선 축 마일 쭉 AC가 지름 맞는데? AB, BC, AB 기울기가 5짜리 마일 0 아닌가? 마일 0 그렇게 되면 요거 계산해 보면 K가 2 나오지 않니? 그지? 3x제곱 플러스 K니까 K가 2가 되면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0이구나. 여기 마일이고 다시 만나는 점이 2네요. 2. 약 요 정도에 있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A고 B고 C고 이런 상태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이제 수직이 되는 K값 나왔으니까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 이만큼이 3이면 1대 5대 루트 26 되겠죠. 3 루트 26 3번에 있네요. 요거 기울기가 5니까 1대 5대 루트 26이 된다. K는 2인 거에서 마무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제 A와 B를 구했습니다. A는 구해져 있고. 자, 27번. 다음과 같은 fx에 대하여 fx는 딱 정해져 있네. 하나는 x제곱 더하기 4x, 하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그러면 잘 보시면 둘 다 y는 4x랑 접하는 거 보이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4x랑 접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위아래식에서 4x를 빼보시면 x제곱을 인수로 갔죠.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그 녀석이랑 접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 a, fa를 지나가는 직선에 평행하면서 너랑 접하는 직선 중 접점 x좌표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즉 사이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개수인 것 같다, 그지? 그때 너가 m에서의 좌극한이 1이고 m에서의 우극한이 2가 되는 m 값을 한번 구해봐라. 마이너스 2는 정확하게 여기 있고요. 한 점은 너를 잡고 내가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 또 다른 한 점이 A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연결해서 요 기울기와 같도록 하는 어떤 접선의 점의 x 좌표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구간상 마이너스 2와 A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럼 요거랑 평행한 접선은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죠. 즉 A 값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GA는 2가 된다는 거야. A를 움직여 가면서 어떤 M을 기준으로 우극한일 때는 2고 좌극한일 때는 1이 되도록 하는, 지금 A 값이 점점점 커지다 보면 자, 요때는 지금 접선 두 개 나오죠? 조금 더 가도 두 개 나오죠? 점점 가다 보면 A가 요 점이 될 수 있지, 그지? 여기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점이 되고 나면 너랑 평행한 접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서의 좌극한일 때가 두 개, 너에서의 우극한일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좌극한일 때가 오히려 한 개가 되길 바라고 우극한일 때가 두 개가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러면 A를 줄여가 보자.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A가 여기서 딱 접하는 순간 보이니? 자, 이렇게 딱 접할 수가 있거든. A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너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오면 기울기가 약간 내려가요. 약간 이렇게 내려가면서 접점 두 개 되는 거 보이지? 평행하게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만약에 A보다 살짝 올라가기, 그러니까 얘가 살짝 왼쪽으로 오게 되면 여전히 그려지는 건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까지니까 A는 여기 있으니까 이 사이에선 접선이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좌우극한이 1과 2가 되는 순간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M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은 접선의 점의 x 좌표를 구하시면 되는데, 자, 요 점의 좌표 자체가 누구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 2 제곱 4 마이너스 4죠? 콤마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게 돼 있고, 우리가 요 그래프를 마저 이렇게 그려보시면 우리 이차함수를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기 때문에 요만큼이 마이너스 2고 2니까 4고 너가 16이에요. 요만큼이 16 나오죠? 근데 요게 애초에 4입니다. 그러니까 요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는 거야. 요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그럼 이제 어디가 구해지냐면 이만큼이 구해져요. 너랑 너를 빼면 이만큼의 길이는 8이 되겠죠? 이만큼의 길이가 8이 된다는 거는 너와 접점까지의 길이 이만큼이 2루트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너가 2루트 2가 됐으니 답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루트 2가 나온다. 답은 1번에 있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자, 2차 함수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2가 있었어. 근데 이 좌표가 그래서 그은 거야. 이렇게 접선을. 근데 좌표를 계산을 해보니 이만큼의 길이가 8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 직선에서 이 그래프를 뺐어요. 그럼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여기서 접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이 차이함수 그리기 진짜 지겹다. 자, 그러면 이만큼이 8이면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너의 루트를 씌운 게 이 길이라고, 2루트2라고. 근데 이 길이가 2루트이면 너와 너의 좌표 차이가 2루트2가 되니까 마이너스 2에다 2루트2를 더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더하기 2루트 2가 된 거라고. 2차 함수에서 비율 관계 쓴 거죠. 자주 쓰인다고 했잖아. 넘어갑니다. 37번. 다음과 같은 두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t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너 t, ft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너랑 만난 점이 q, 그때 pq의 길이, pq의 길이를 ht라고 하겠대. 옳은 거를 골라봐라. 자, 그럼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계속 증가하는 함수인가요? 여기 지금 fx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x제곱 3x 요거 한번 미분해 볼까? 3x제곱 bx 플러스 3 아니나 다를까 판별식이 음수 나오죠. 계속 증가하는 녀석이고 그리고 4x 빼기 8이라는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동네에선 어차피 만나지 않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있고 이렇게 4x 빼기 8이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x는 마이너스 1. 자, 이때 마이너스 1보다 큰 어떤 t에 대하여 우리가 요 t, ft를 지나가고 여기 P점인 거죠. 이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은 거니까 이렇게 긋는 거죠. 너랑 만나는 점이 Q인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똑같고 요 자리는 너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죠. 여기 직선이 지금 누구냐면 4x 빼기 8이니까 너랑 는 같다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지. 이렇게 8 더해지고 4 나누면 되죠. 즉 얘는 뭐가 나오냐면 4분의 ft 플러스 2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우리는 PQ의 선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에서 너를 빼시면 됩니다. 어차피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Q점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 HT라는 함수는 4분의 FT 플러스 2 빼기 T가 됩니다. 즉, 저거 4분의 1로 나눠주시면 4분의로 통분할까요? 통분할게요. 4분의 T3승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3T인데 마이너스 4T가 돼서 마이너스 T 더하기 2인데 통분해서 플러스 8까지.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H 0은 2인가? 0이 2 되는 거 맞죠? 극소는 8분의 15인가? 이거 뭐 해야 돼? 함수 다 나왔는데? 다 끝났죠. 마지막에 마일부터 이사해서 HT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T값의 개수는 3개인가? 요거 이제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한 번에 뚝딱 안 되기 때문에 미분해서 T값이 아마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네요. 요 HT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요렇게 나올 것이고 T가 마일부터 2까지야. 그럼 비율 관계상 이만큼이 3분의 4니? 여기가 딱 마일인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나오지, 그지? 3분의 4, 3분의 2, 3분의 1 빼면 딱 마일이에요. 마일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고 2니까 조금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2. 이 사이에 자연수가 된 t의 개수.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이거 1 들어가 보면 1, 4분의 7 나오죠? 자, 요만큼 나오고 그리고 요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써서
마이너스 3분의 1에서의 함수값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대입하셔도 되는데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기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 보이죠? 극대극소 차이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금 귀찮긴 한데 그럼 4 주2 초고창 4분의 1 t는 한 칸이 3분의 2였죠? 그럼 27분의 8 약분 27분의 8 나와요. 자, 그러면 너랑 더했을 때 이 값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 왜냐면 난 뭐가 궁금하냐면 자연수의 개수만 궁금하거든. 즉 얘가 약 얼마 정도 되는 숫자인지가 궁금해. 27분의 8이 과연 4분의 1보다 클까 작을까를 생각한다고. 4분의 1보다는 분명히 크죠. 왜냐면 32분의 8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보다 크다는 건 얘는 2보다 약간 크다는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 마지막으로 2대입했을 때 2 들어가면 8 더하기 8 빼기 6이니까 4분의 10 나오죠? 4분의 10, 2분의 5 나오죠?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갖다가 그어주시면 자연수는 누구밖에 없다? 2밖에 없죠. 그러니까 t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게 맞네요.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다. 그지? 넘어갑니다. 45번. 다음 fx에 대하여 우리가 gx는 fx 따라가다가 f의 x 빼기 t를 따라가는 함수인데 밑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근데 보니까 fx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냐면 연속 함수예요. 그럼 fx가 연속 함수이면 fx 빼기 t라는 함수도 연속 함수이고 우리가 gx라는 함수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될 부분은 어디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a에서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갈아타는 지점에서만 보시면 된다. 근데 그것이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밑줄 a의 개수를 ht. a라는 거는 갈아타는 지점을 말해. 우리가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갈아탈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교점에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a의 개수라는 거는 정확히 뭐가 되냐면 fx와 fx 빼기 t의 교점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 놓고 언제 불연속이니? 자, 그럼 fx 그려볼게요.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0보다 작을 때는 x3승 빼기 3x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3분의 7x죠. 여기서 조금 살려주면 좋은 거는 너랑 얘랑 기울기의 관계 같은 것들을 살리시면 좋은데 자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 하게 요거 얼마게 원래 이렇게 있어. 미분계수 거리고 너 곱하기 너예요.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이니까 10이 나와요. 아니 6 나와요. 6. 그죠?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이니까 아니? 맞을 텐데?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아니야? 실근에서의 미분계수는 너에서 여기까지, 너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 곱하면 6 나와요. 기울기는 6입니다. 6. 미분에서 대입해도 되죠. 미분에서 대입하면 얼마나? 3x제곱 빼기 3 나오니까 9 빼기 3이죠. 6 나오는 거 맞죠? 쨌거나 쟤를 내가 왜 그려놨냐? 3분의 7x라는 걸 여기다 또 위에다 얹어야 돼. 3분의 7x는 6과의 관계에 있어서 6보다는 가파르지 않고 완만하다는 거야. 조금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물론 원래는 2보다 커야, 1보다 커야 되니까 좀 가파르긴 해야 되는데 그러자 않니 저 6이 너무 덜 가파르죠. 그럼 6을 졸라 가파르게 그려야 되는 그래야 좀 상대적인 것만 보자고 이렇게. 이쪽이 기울기가 3분의 7. 그래 놓고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살금살금 움직인다고. 자, t라는 거는 지금 양의 실수 t니까 fx에서 fx 빼기 t가 됐다는 거는 양의 방향으로 t만큼을 살금살금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여 볼까? 이렇게. 자, t를 내가 조금 움직여 봤어. 교점의 개수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는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계값에 해당하는 a의 개수도 역시 2개가 된다는 거야. 나는 fx에서 fx 빼기 t로 넘어갈 때 이 교점에서 갈아타든지 이 교점에서 갈아타든지 해야 된다고,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계속해서 간다고. 그럼 당분간 가겠지. 이렇게 당분간 가봤자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점은 변하지는 않겠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가다가 분명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이상 2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슉 한 점에서만 실근을 갖게 되는 순간이 생겨요. 보시다시피 접하는 순간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고, 실제로는 뭘 찾으시면 되냐면 기울기가 3분의 7이 되는 그 순간에 얼마만큼을 평행이동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데, 자, 일단은 그러면 언제 3분의 7이 되는지, 기울기가 3분의 7이 되는지를 찾으셔야 되고, 너를 미분을 해서 3x제곱 빼기 3이 3분의 7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겠죠. 넘겨서 3을 더해보면 3분의 얼마나? 16 나오나? 9분의 16 나오고 루트 취하면 3분의 4 나오죠. 그 중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선이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요. 어떻게 한 건지 알겠지? 3 더하고 3 나누고 루트 취해서 음수 쪽. 자, 근데 저 좌표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3분의 4 콤마 머시기가 있을 거라고. 근데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만큼의 길이가 바로 평행이동이 된 t예요. 그 순간에 t를 지금 구하는 거라고, 알파를 구하는 거라고. 사실은 이게 알파인 거죠, 알파.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높이를 구해야 돼. 왜냐하면 너의 높이를 알아야 우리가 누굴 구할 수 있냐면 요 가로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너의 가로 길이를 알아야 이 녀석의 좌표가 나오고, 이 녀석의 좌표를 알아야 너에서 너를 빼서 알파 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함수 값을 구해 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4를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게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7분의 64 빼기, 그러니까 더하기 4 이렇게 나오네. 그럼 108, 64, 44 이렇게 나오나? 맞아요? 108 빼기 64 이렇게. 그래서 27분의 44가 바로 누가 되냐면 요 높이가 돼요. 높이. 이만큼이 27분의 44. 그렇다는 거는 너의 가로 길이이자 요 x 좌표가 얼마가 나오냐면 는 3분의 7 x니까 3을 약분해서 7 나눠주시면 63분의 44가 나옵니다. 제발 계산 맞았어라. 자, 우리는 알파 값은 너에서 너를 뺀 값이니까 더하기 27분의 36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27 뭐죠? 21을 곱해야 되죠. 84. 제발 맞아라. 63분의 128 나오네요. P 플러스 Q니까 답이 191 나오나요? 맞아? 나이스. 넘어가겠습니다. 아, 무슨 연산이 지랄 같잖아. 50번까지만. 자, 다음 fx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을 만족하면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a에 속하는 상수식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봐. 자, 50번은 누구랑 짝이 되는 문제인 거냐면 앞에서 풀었던 27번과 짝이 되는 문제인 거죠. 27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라는 거야. 어쨌거나 그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은 어떤 평행한 직선과 접하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지. 그럼 그려놓고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똑같이. 이건 선생님이 27번 설명해줬으니까 여러분이 해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그린다면, 내가 만약에 그린다면 보조선 4x 또 한번 잡아주고, 얘가 또 이렇게 0이 되고 접하게끔 그리면 되겠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갖게. 0보다 크거나 0보다 클 때는 얼마야? 루트 3분의 2가 되나?
아니지? 3분의 4가 되죠? 3분의 4. 그러면 4가 요만큼이니까 3분의 3은 요만큼. 약간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이쪽이 조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커서 가파르고 최고차항 개수가 작아서 절대값이 좀 더 완만하죠. 마이너스 2는 여전히 여기 있네요. 얘를 기준으로 너가 이렇게 되게끔 찾아라 봐라. 그러면 두 개가 되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냐면 너의 석은 접선 여기일 때랑 너에서 이렇게 근 여기일 때랑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됩니다. P값을 구하는 방식은 아까랑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초고차항이 이제 3이라는 것만 조금 주의하시고 P값만 한번 구해볼까요? 비율관계로. 되게 쉽게 구하는데. 봐. 일단은 유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인 건 똑같아. 근데 요 좌표가 얼마냐면 여기 마이너스 2, 그냥 마이너스 2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0 나오나요? 마이너스 20? 그지? 마이너스 20 나오는 거 같죠? 맞아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의 길이는 접점까지의 길이는 요 길이의 최고차항을 나누고 루트를 취하시면 돼요. 16이니까 우리 최고차항이 3이니 우리는 3을 나눠줘서 그 절대값이 3을 나눠주고 루트를 취하면 루트 3분의 4가 된다는 얘기지. 짠. 그래서 요 P값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분의 4예요. 기왕 여기까지 한 거 Q값도 구해줄까? 자, Q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4죠. 그러면 나는 요 점에서의 함수값을 알면 되는데 얘는 3분의 4의 절반인 3분의 2의 제곱의 최고차항을 곱한 9분의 4 곱하기 3, 3분의 4가 됩니다. 이렇게 너가 3분의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너의 높이는 3분의 16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맞나? 그럼 얘가 4가 되지 않나? 이렇게 되네. 아닌데? 3분의 4가 되나? 3 나누고 루트 취하고 3분의 4네. 3분의 16 되는 거 맞나요? 마이너스 4 더하기 3분의 4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3분의 2였으니까 정확하게 너에다가 너를 더하면 Q값은 2가 나오네요. 짠. 둘이 더해서 제곱을 하고 싶구나. 3분의 16 곱하기 3이니까 답은 16 나오죠. 이런 문제였다. 자, 오늘 거 진도 간단하게 볼 건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딱 5분만 쉬었다가 오늘 거 수업 진도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문제를 유형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니? 여기 있네. 그래서 오늘은 최대 최소 문제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방부등식 이렇게 조금 있는데 최대한 좀 풀어줄 수 있는 만큼 많이 풀어줘 볼게요. 함수의 최대 최소이고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떤 구간인지 그래프에서의 극대극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양끝값 중에서 이제 어디가 더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래서 그려서 푸는 문제들이 1번, 2번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 범위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정해지겠지 그지? 1번 같은 건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 관건은 내가 그래프를 얼마나 간결하게 비율 관계를 잘 살려서 잽싸게 그리는가가 될 것이고 보시다시피 최고차항의 개수가 조금 독특하게 4분의 1이긴 하지만
이차항이 없죠? 이차항이 없을 때는 우리가 대칭성을 가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가운데 1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근이 너가 12니까 2루트 3 나오죠?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그러면 비율 관계상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선을 그으시면 만나는 점들이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플러스 4가 되겠다, 그지?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마이너스 3부터 n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은 얘보다는 조금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어떤 자연수 n까지의 값이 이 구간에서 최대가 5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간단히 대입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가 나오죠? 6, 7 빼기 2 정확하게 얘가 5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대가 되길 바라는 거지, 그지? 그럼 n값이라는 거는 자연수니까 여기까지를 보셔도 되고 2까지를 보셔도 되고 3까지 봐도 되고 최대 4까지는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n 입장에서는 n은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4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더 이상 최대가 5가 되지 않죠. 답은 1부터 4까지니까 10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율 관계를 여러분이 살려서 극대와 같은 x좌표, 극소와 같은 x좌표 이런 것들을 이제 습관적으로 빨리빨리 그려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형태인 거지. 마이너스 n부터 n이라는 구간이 나와 있기는 한데 보시다시피 우함수의 형태이고 0에서 접하고 뿔마 2에서 근을 갖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 4참수이고 W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죠. 4차함수 비율 관계는 선생님이 안 알려드렸는데 요 선대칭 계형에 한해서 1대 루트 2가 됩니다. 즉 요 좌표는 루트 2가 된다는 소리예요. 뭐 이런 거는 많이 알수록 좋기는 한데 아주 자주 쓰이진 않아서 그냥 뭐 지금 가볍게 알려드린다. 자, 그럼 마이너스 n부터 n까지의 최대 최소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00보다 작게끔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최대 최소의 차이를 구해봐라. 지금 마이너스 n부터 n이라는 거는 구간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커져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차피 함수 자체가 대칭이기 때문에 구간을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확장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0부터 이렇게 커져가도 똑같죠, 사실상. 그러니까 쭉쭉쭉 간다고 그랬을 때 요 극소값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요 길이의 4제곱이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초고차항 1자리 맞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점점 가다 보면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거는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얘가 bn이고 n값이 쭉 갈수록 an이 이쪽이겠죠? 즉 우리는 an 곱하기 bn이 마이너스 100보다 작다는 거는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an이 25보다 크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an은 n에서의 너의 함수값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게 언제냐면 n 4승 빼기 2n 제곱이라는 거죠. 4n이구나. 이렇게 요게 되도록 하는 n값을 찾으시면 된다. 그때 최초의 n을 찾으시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5, 1, 3의 제곱 n이 3 되면 되지 않나? 1 곱하기 9 곱하기 5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3일 때가 최초로 커지죠. 2일 때는 어차피 0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 최대 최소의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3일 때가 요 길이가 얼마냐면 거리곱 너 곱하기 너의 제곱 곱하기 너예요. 이렇게. 그래서 1, 3의 제곱 5. 그럼 45가 나오죠. 근데 얘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4였거든. 너부터 너까지는 49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것도 비율 관계, 거리곱 쓰기가 좋은 문제이다. 넘어간다. 다음에 3번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 fx는 먼저 최고차는 2이고 a가 0부터 3 사이에 있다는 거는 모든 근의 합이 일단은 음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극대 극소 중에 x좌표가 0인 게 하나 있네. 근데 모든 근의 합은 뭐랑 똑같냐면 변곡점의 x좌표의 3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추측할 수 있냐면 둘 중에서 이게 0일 것 같아, 이게 0일 것 같아? 왼쪽이 0이야, 오른쪽이 0이야? 당연히 모든 근의 합이 음수가 나오려면 변곡점도 음수니까 0은 변곡점보다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0이에요. 이런 것들을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단서를 추측하는 겁니다. 자, 그래. 근데 마일부터 3 사이에서의 너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76일 때 A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가 0부터 3 사이라는 얘기는 요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모든 근의 합을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변곡 0보다는 작죠. 자, 변곡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너를 편의상 t라고 부를게요. 여기는 알파라고 부를까? 미안해, 알파라고 부를게요. 2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거를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잡았냐면 알파의 요 범위에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1과 3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보조선, 보조선. 최대 최소할 때 이 보조선이 왜 중요하냐면 극대랑 오른쪽 함수값, 오른쪽 끝이랑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를 꼭 비교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극소랑 너랑 또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자, 다시 보조선. 이거 3알파 나오고요. 마이너스 알파 나오죠. 자, 그럼 봐. 3알파 같은 경우에는 뭐보다는 크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게 되어 있어. 즉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는 어디에 놓이게 되냐면 요 사이에 놓이게 돼 있어요. 짠.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요 정도에 있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가 이 값이 될 것 같은 거지. 오른쪽일 수도 있어. 모르겠어, 아직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를 보시면 마이너스 알파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보다는 작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싶냐면 3까지 가고 싶어요. 3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이 정도가 3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최대가 될 것 같고 바로 이 녀석이 최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은 요쯤에 있고 3이 요쯤에 있으니까 이렇게 다 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최대 최소의 차이가 76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대 최소의 차이는 정확하게 뭐냐면 너의 제곱 곱하기 너가 됩니다. 맞아요? 그게 정확히 이 길이야. 거리 곱이에 또 다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에서 0을 뺀 3입니다. 의 제곱.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에서 3알파를 뺀 값이에요. 거리 곱할 때 가장 주의할 거 최고차항 팔아먹으면 맨날 틀립니다. 너의 값이 76이네요. 알파 값 나오죠? 알파 값 나오면 A 값 나오고 끝나죠. 이렇게. 이런 것도 비율 관계, 거리 곱 쓰기가 아주 좋다. 넘어간다. 4번은 뭐야? 3차 함수 절대값 미분 가능성, 실수 전체 미분가는 3중근이죠. 3중근. 그리고 0fx 0보다 커나 같다, f0은 0 이런 거 해가지고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아주 간단한 형태입니다. 바로 나와요. 얘는 가번 조건에서의 3중근만 해석을 하시면 fx 빼기 2x 더하기 1는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냥 이렇게 놓고, 근데 f0은 0 그럼 이제 알파 바로 나오죠. 그럼 뭐 볼 것도 없다. 넘어간다. 자, 5번 보시면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fx랑 그다음에 너의 fx 기준에서 양 끝값 t랑 t 플러스 3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그걸 이제 0부터 5까지 t를 변화를 시키겠다는 건데, 유형 자체는 그래도 간간히 잘 나오죠. 우리가 구간이 변수로 정의가 된 거지 구간이 t로 정의가 된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림 자체는 0에서 접하고 7에서 함수값이 7에서 근을 또 갖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림을 그려보시면 0이고 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14가 나오겠죠. 이렇게 3분의 2를 곱해줬습니다. 비율 관계. 우리는 닫힌 구간 t에서 t 플러스 3까지의 최대를 보는 건데, 이 최대는 세 가지 중에 하나야. ft거나 ft 더하기 3이거나 극대이거나 이 중에 고르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극대가 되는 구간 동안에는 극대값이 계속해서 최대가 되면서 상수함수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ft 플러스 3이랑 ft를 이제 그려볼 건데, 지금 여기 그린 건 원래 fx라서 얘가 x축인데 내가 이 x축을 몰래 t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이건 ft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ft라는 함수를 t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래프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은 마이너스 3으로 가야 되는데 요만큼의 길이가 3분의 7이죠. 3분의 7. 그러면 마 3이면 얘가 어디까지 오냐면 요 정도까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이 위에다가 점들을, 평행이동된 점들을 잡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요 점이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그래서 요 점이 여기로 이동이 됩니다. 요만큼이 마3인 거죠? 요만큼이 3이 된다. 그 다음에 얘도 요 점이 마3이 되면서 한 요 정도까지 오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3이 된다. 나머지는 이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돼요. 얘는 한 요 정도까지 오겠죠? 약간 뭐 이렇게 생겼어. 자, 요 왼쪽에 그린 게 ft 플러스 3. 이쪽이 ft. 둘 중에 큰 것을 따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요 그래프를 따라가다가 요 그래프 따라가다가 요 그래프로 갈아타는 이런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극대를 포함하는 구간이 있어. t부터 t 플러스 3이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시점, 너가 마3이면 너가 0이죠. 그럼 마3부터 0 사이에서는
얘를 포함한다고, 극대를. 이런 구간이 되니까. 그 다음에 t값이 움직일 때 동안에 계속해서 극대를 포함하고 언제까지 포함하냐면 정확히 t가 0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때는 상수함수. 극대값을 상수함수로 가지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있다는 거, 상수함수 구간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누구냐면 gt라는 함수예요. 만약에 둘 중에 더 작은 최소값을 기준으로 그린다면 이 아래쪽 부분 따라오다가 상수함수로 가고 다시 너를 따라가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ht라고 부를 수 있다고.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이제 함수값으로 가지는 0부터 5 사이에서의 GT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자, 0이 어디 있고 5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되겠네. 일단은 0은 여기 있고 5 같은 경우는 한참 오른쪽에 있겠죠. 얘가 지금 4점 얼마니까 5는 한 요 정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5를 대입하긴 대입했는데 어느 그래프에 대입하는 거냐면 둘 중에서 이쪽에 대입하게 돼 있다고. 즉 최대값은 F8이 돼야 돼요. 요게 최대. 최소값은 요런 모양이니까 바로 이 녀석이 최소죠.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너와 너의 실근 두 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더 큰 쪽, 그것을 다시 대입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귀찮긴 한데 불가능하진 않다. 그래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7분의 1 x3승 빼기 x제곱는 7분의 1 x 더하기 3의 3승 빼기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요거 양변을 관찰해 보면 최고차항이 같거든. 최고차항이 그럼 없어지고 2차식 남고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혹은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에다 대입하시면 요거 이제 두 개 나와요. 두 개 중에서 더 큰 쪽에 다시 대입해서 함수값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에서의 최대 최소, 사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요. 8번 정도 하나 보겠습니다. 8번 이제 올해 수특 문제인데 보시면 fx, f1, 2a가 다 같고요. 1에서의 접선과 a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대. 그러면 1과 a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요 점대칭인 관계에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0에서의 접선은 마이너스 1, 0을 지나간대요. 자, 0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1, 0을 지난다. 그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 써주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근의 합이 얼마니 현재? 0 더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즉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인 상황.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1과 a가 서로 점대칭이라고 했단 말이야. 즉 2분의 1 더하기 a가 변곡점의 좌표입니다. 근데 변곡점의 좌표는 모든 근의 합의 3분의 1이라 그랬죠. 모든 근의 합은 현재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보시다시피 A값 바로 나와요. A값 나오고 나면 fx 함수 세워서 풀 수 있겠죠. f'x의 최대값이 1인 걸 준 걸로 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주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도함수가 최대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프의 최고차항이 음수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야. 얘가 최대인 거죠. 얘가 기울기가 1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얘가 1,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2가 있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왜 A고 이게 아닌데? 평행한 거잖아. 평행하면서도 함수값이 서로 같은데? 이거 계산하면 A 얼마 나오니? 슉슉 마이너스 3분의 5 나오나? 맞나? 슉슉. 맞죠? 마이너스 3분의 5 나오네? 그럼 여기 1이고 근데 그러면
2랑 함수값이 다르지 않나? 뭐가 이상하지? 0에서의 접선이 슝. 아이, 잠깐만. 아, 근각에서 관계가 아니야. 말이 안 되네. 마일 콤마 0이 이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니네. 내 착각했네. 내 착각했지? 그럼 안 되네. 아, 죄송.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1, 2a가, 이쪽이 1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2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3이죠, 3. 함수값이 같으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려면 얘랑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는데, 대칭이 되면서 함수값이 같을 수 있는 상황이 모습이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거지. 그럼 최고차항 잡고 요거는 k 잡고 이제 해주시면 마일 콤마 0을 지나는 데서 k 값이 나오고, 요거는 어떤 식으로 도입을 주셔도 괜찮냐면 이렇게 도입을 줘도 괜찮아요. 요 직선 자체가 변곡 접선이지, 얘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x 더하기, 잠깐만, 얘가 어딘지는 모르네. 기울기는 일자리인 것 말고 2, k를 지나가죠. 빼기 2 플러스 k. 이렇게 생겼고, 얘를 우리 fx에서 빼시면 여기 이제 최고차항은 모르지만 2에서 3중근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변곡 접선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x는 사실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아이고, 이거 a라고 넣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 이거 알파라고 넣을게요. x 빼기 3, 초창 알파 더하기 k인 거지. 이렇게. 너랑 같아야 되죠. 이거 이용해서 근각계수 관계 쓰시면 식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0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요거에서 이제 식 두 개 나오면서 계산이 됩니다. 요 도함수의 최대 최소는 변곡 접선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변곡 접선 빼면 뭐가 된다? 3중근이 된다. 이 정도 살펴봤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방부등식인데 쉬운 거는 굉장히 쉽죠. 뭐 해볼까? 쉬운 거 좀 넘어가고. 우리 16번이 어려운데 앞에 것들은 크게 어렵진 않고요. 16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볼까요? 풀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세실근을 갖는데 모든 개수가 정수이고 3에서 극대값 1을 갖고 절대값 함수가. 근데 생긴 거보다는 안 어렵습니다. 생긴 거는 절대값도 있고 정수 조건도 있고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지호야, 정신 차리세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쓴 거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대뜸 이렇게 잡았죠?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절대값 함수가 어딘가에서 극대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거기가 원래 극대였고 0보다 크거나 같았을 수가 있고요. 0보다 컸을 수가 있고요. 혹은 원래는 극소였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서 뒤집어지면서 극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답원 조건에 보시면 F'0 곱하기 F'1이 마이너스 10이래요. 자, 마이너스 12 동그라미 정확하게 10이라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분계수의 곱이 서로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 구간 사이에, 즉 0과 1 사이에 반드시 0이 되는 시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즉 극대 혹은 극소가 되는 순간이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에서도 극대 혹은 극소가 되어야만 하니 우리는 왼쪽이 0과 1 사이에 있고 오른쪽이 3이 되겠죠. 그래서 3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3에서의 극소값이 극대인 1로 바뀌기 위해서 지금 외눈안경 뭐야 이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어제도 수업하는데, 어제가 아니다. 월요일 날에도 수업하는데 중학생인데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아니 처음에 이러고 있지 않았어. 처음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처음에 왜 저거지? 딱 경제 자리였어요. 제일 뒷자리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렌즈 2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대. 렌즈가 한쪽밖에 지금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양쪽을 뜨면 안 보인대. 그래서 이쪽은 보이지만 이쪽은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대 이게. 자기 한쪽만 눈을 뜨고 있는 게 당연히 힘들겠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잖아.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냥 눈은 이렇게 가만 놓으면 되잖아. 그럼 잘 보이잖아. 근데 그런 녀석이 하나 더 있네요. 얘는 지금 안경이 2등분 돼가지고 안경 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수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3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극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았고 너를 보조선으로 딱 삼아서 다시 만나는 알파를 기준으로 선생님은 식을 이렇게 썼어요. 전개해봤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 정수가 돼야 되죠. 얘네가 다 정수가 돼야 됩니다. 사실. 맞나요? 약간 이상한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개수가 그럼 알파가 정수 아니야? 알파가 정수네? 그럼 다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는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는데? 미분을 잘못했나? 아무튼 미분해 보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2 더하기 2알파의 x 9 더하기 6알파. 얘네가 다 정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정수, 너도 정수, 너도 정수. 알파가 정수네요, 사실은. 이렇게 되겠네. 0 들어간 게 요거고요. 1 들어간 게 아마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4알파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는 f' 0 곱하기 f'1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했고, 근데 이게 그러면 정수가 나오나? 뭐 나오니까 냈겠지, 문제를. 계산해봐야지. 24알파 제곱 더하기 36 알파 넘어가면 더하기 10인. 아하, 알파는 이렇게 나오죠? 다 했죠. 넘어간다. 생각보다 연산 자체는 뭐 심플하죠. 중요한 건 뭐다? 알파라는 녀석을 포함한 형태로 식을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봤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다 재밌어 보이죠, 문제들이. 19번, 20번이 올해 수통 문제고요. 17, 18번은 작년 수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19, 20번 풀어드리고 부등식 하나 더 풀고 다음 시간에 숙제로 또 더 풀어줄게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4차 함수인데 절대값 함수, 그 다음에 밑줄 알파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3차 함수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도 3중분이었듯이 4차 함수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도 3중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4차 함수인데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는 거는 단일근이 하나란 얘기고 나머지 3개는 중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한쪽이 단일근, 한쪽이 3중근 이런 상황이에요.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며. 그럼 이제 대충 알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쪽이 이제 극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이 아닌 실수 A에서 우리는 실수 A와 너에 대해서 정립하는 이게 실수 오타인 것 같은데? A가 아니라 알파인 것 같은데? 1이 아닌 실수 알파일 것 같은데? 왜냐면 A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쵸? 아, 무슨 소리 1이 아닌 실수 A라고 해놓고 A가 이 문제 아예 없잖아. 알파입니다. 알파. 말이 안 되죠. 알파에. 그래서 알파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 1이 아닌 알파에서만 미분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오른쪽이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극소고 알파에서는 미분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아, 그림 너무 비율이 안 맞네. 어쩔 수 없지. 3대 1이었던 거 기억하죠? 2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이거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근데 이게 0이래. 이렇게 생긴 거고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네.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라는 거는 우리는 요거 높이를 구하기가 되게 쉽거든. 이만큼은 함수 거리곱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쪽은 한 번, 이쪽은 3번 곱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2분의 1이고요. 오른쪽이 2분의 3이죠. 2분의 1 곱하기 8분의 27이 됩니다. 얼마 나오냐면 16분의 27 나와요. 즉, 요 값이 16분의 27이라는 거야. 즉, 우리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fx는 x 더하기 1, x 빼기 1의 3승 더하기 16분의 27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거 한 거야. 2분의 1, 한 번, 2분의 3, 3번. 왜냐면 3중근이고 단일근이니까.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fx를 구해줬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fx, f 합성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에서 gt래. 너가 한 점 베타에서만 불연속이래요. f 합성 fx는 t. 자, fx라는 거를 편의상 k라고 논다면 는 t라는 거를 변화를 시켜가면 밑에서부터 오는 동안에는 실근이 없죠? 자, 최초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봐봐. fk가 이제 t가 된 건데 그러면 우리는 다시 t가 0이 되면 최초로 지금 f라는 함수랑 t가 이제 만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냐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지. 근데 보시다시피 fx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다 그럼 실근이 없죠. 즉, 이 t라는 것과 안 만날 때도 실근이 없지만 t랑 만나봤자 k가 마이너스 21이 되는 경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실근은 없습니다. 그럼 점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내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 실근이 계속해서 2개씩 만들어져요. 이쪽을 t1이라고 생각하고 t2라고 생각을 해보면 t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기본적으로 작게 되어 있어.
즉 이 값이 t1이 된다는 거는 실근이 있어 없어? fx에다 t1을 갖다 그어봤자 어차피 실근이 없죠. fx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래로 그어봐야 실근은 없어요. 즉 최초로 실근이 생기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냐면 t2가 얼마가 될 때? 너가 0이 될 때. t2가 0이 된다는 건 k가 0이 되는 거고 k가 0이 된다는 거는 fx가 0이 된다는 거고 fx가 0이 되는 시점은 실근이 하나가 존재하죠. 실근의 개수가 달라졌고 불연속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하는 거지. 뭐 구하는 거야? 우리는 t값 구하는 거야. 그래? 이거 뭐야? 왜 t야 이거? k인데. 미안해. k로 바꿔줘. 얘네 다 k잖아 k. t는 얘가 t인 거고. 어쨌거나 0에서 함수까지 그럼 넣으라고. 0 갖다 넣어. 0 갖다 넣으면 얼마나? 16분의 27 빼기 1이니까 16분의 11 나오네요. 짠. 요게 바로 누구냐면 불연속이 되는 t값이구나. 뭐 하는 거야? 알파랑 너랑 더하는 거네. 알파 마일이고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6분의 5 나오네요. 답은 3번에 있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두 문제 더 해주고 싶었는데 한 문제밖에 못하겠네. 우리 부등식 해줄까요? 방정식 해줄까요? 부등식 하나 하고 마칠까요? 그럼 우리 23번, 28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28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쪽은 단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숙제를 좀 잘 해오실 필요가 있고 오답도 좀 해보시고 비율 관계도 자꾸 연습하시고 그래프도 많이 그려보시고 근과계수 관계 써먹어보고 항등식 잘 써보고 할 게 많아요. 거리곱도 쓰고 미분계수 거리곱도 쓰고 희망적으로는 도함수 거리곱도 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수투는 그래도 많이 편안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야기고 얘는 이제 실수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제곱의 합이 0이 되는 경우는 둘 다 0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fx는 f3의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소리예요. fx에다 f3을 갖다가 그으면 세 점에서 만나야 돼. 4차인데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건 하나는 중근이라는 얘기죠. 근데 보니까 이미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0에서 또 이제 이렇게 극 값을 가진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어떤 그래프 형태로 그려질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프 추론 많이 해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fx라는 그래프에다가 여러분이 f3을 갖다 그어서 3개의 실근이 될 수 있는 상황은 함수를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치면 내가 요렇게 지나가도 3개고 요렇게 지나가도 3개예요. 그죠? 둘 중에 한 가지의 형태가 될 텐데 이 경우에 이제 f3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다 F3이 될 수 있는 겁니다. F3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은 6가지. 왼쪽이 더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오른쪽이 더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죠. 물론 높이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 중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일단 F'E가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얘도 F'0도 0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이고 요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이런 데가 이제 3이 되면 되지 않을까. 3개 중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F3이랑 F2의 대소 관계를 알려줬죠. 순서대로 0, F3, F2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정황상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이러한 그림밖에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X축인 겁니다. 이렇게 슝.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렇다는 거는 너의 도함수가 미분을 해보시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f'x가 x의 4, x의 x 빼기 2의 x 빼기 3이 되겠지. 근데 저거 전개해서 미분하시면 4x 3승 더하기 3ax 제곱 2bx죠? 둘이 서로 같아야 되죠? a, b 값 다 나오죠. a, b 값이 나오고 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fx가 f3보다 커 나갔길 바라는데 이 범위 자체가 어디냐면 여기랑 이 범위죠. 그죠? 지금 그려놓은 범위. 근데 k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너가 항상 만족하라는 거고 k의 최소를 보겠다는 거는 최대한 범위를 넓게 잡아보라는 거야. 예를 들면 k가 여기여도 괜찮지. 왜냐면 이 범위에서 성립하는 건 맞으니까. 근데 최소까지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 p값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AB를 구해서 AB를 구하고 마무리 자체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fx는 f3 그 실근이 하나, 둘, 세 개가 될 텐데 세 개 중에서 3이 중근이 될 것이고 나머지 두 근 중에서 더 큰 쪽이 p가 되겠네요. 요거 AB 값 구해보면 일단 AB가 구해지겠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0 나오나? 맞나? 마이너스 5, 맞죠?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나오냐면 다 곱한 거니까 26 나오네, 24 나오네요. 넣어. 그래서 B 값은 12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20이 나오네. 너가 12. 자, 요 상태.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이걸 하겠다는 거지. x제곱 빼기 3분의 20x 더하기 12는 너의 3에서의 함수값이 있다고. 3을 대입하는 값이 있겠죠? 그러면 9 빼기 20 더하기 12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그지?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얘가 기본적으로 뭘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냐면 3을 중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거 그은 게 3에서 딱 접하니까, 그지? 그럼 x 빼기 3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마지막에는 뭐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 하시면 나오겠죠. 내가 봤을 때는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3p-1에 제곱을 시키는 걸로 봐서는 근해 공식 이용해서 p값 구하시면 끝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프 개형에 대한 추론이고 해보시면 이제 이런 거는 되기가 어렵죠. F3이 아닌가? 이것도 되나?
안 되죠. 왜냐면 0, 2, 그럼 3이 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0보다는 얘가 좀 커야 되고, 그죠? 얘가 0이 되니까 3이 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 그럼 F2랑 F3이랑 같아지죠? 또 안 되죠. 그래서 이 상황밖에는 없는 이런 문제였다. 연산만 마무리하시면 된다. 자, 고생하셨고 요거 답지랑 줄게요. 다음 주 모의고사 뭐